대한민국의 민속의 설명절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하늘나라를 위하고 또한 이 나라를 세우는 애국지사를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해주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행동해서 주님의 나라 건설의 큰 사명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말씀 중심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 사상 이념을 다시 세우는, 그리하여 멋있는 대한민국의 주님의 국가를 복음으로 전하야 하는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지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안 터집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햇수로 1년 만에 애국 강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는 병신년이라는, 운신년이 아니고 병신년이에요. 병신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고 또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배우니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조국,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세계 속의 한국,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는 훌륭한 나라, 한없는 미래의 비전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 모범된 국가 동방의 빛 코리아. 본래 한민족은 흰옷을 입고 예의 바르고 양심이 있고 도덕적으로 바르면서 앞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민족입니다. 밝은 태양보다는 살며시 얼굴을 감추었다 새색시처럼 밤에 나타나는 보름달을 보고 원력을 만들고 음력을 기준으로 농경생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하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산 민족, 자연에 순응하며 농사천하지대본이라는 씨 뿌려갖고 알곡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 한민족, 생활력, 음력이 기준이 되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엇거리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얼굴을 이렇게 배우니 역시 대한민국 한민족의 설날을 지나야 한 살을 먹고 민족의 정기가 솟아나는 느낌이 됩니다. 얼굴들이 모두 환하시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성하여 외쳐봅시다. 나는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나는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천손민족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나라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칩시다. 저는 수십 년서부터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면서 버릇이 있습니다. 이 고집의 습관은 밥을 한 끼 묻더라도 반드시 행동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애국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이트면 신문을 봅니다. 제일 먼저 경제면을 봅니다. 경제면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새로 개발되어 있는지, 이번에 수출 물량이 얼마나, 이번에는 우리가 맨날 관세만 물던 또는 특허세만 물던 그런 부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는 수백억 달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소식과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기쁘게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사와 그러한 내용을 저는 놓치지 않고 스크랩을 합니다. 왜 스크랩을 하느냐? 우리 국민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공유하고 기쁘고 이걸 가지고 단합을하고 뭉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잘 가꾸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정심에서 그걸 스크랩을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언론 기사를 접할 때마다 신이 나고 큰 자료책으로 묶어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저 버려진 노숙자나 또는 미아 신세했던 이런 대한민국 코리아를 이제 지금은 당장의 세계 강대국 대열에 솟아서 그 대열에 올라서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이 나라. 또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나라를 굶주림에서 해결한, 빵으로 민주주의를 해결한, 또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민간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막상 와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보니 기술도 없어요. 자본도 없어요. 모든 인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라가 크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냉전 시대에 북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상황. 서쪽으로는 중국이요. 북쪽으로는 북한 김일성이가 있고 저 오죽해 쪽에는 소련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조그만 나라, 이름도 없던 나라,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갱생을 하고 솟아나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차관을 얻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영원이라는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보물이신 그 교수님, 중앙대학교 교수님, 최초로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그분의 역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전용기도 없고 항공기도 없는 대한민국, 정상회담은 초청받았는데 항공기 없어서 못 가는 대한민국, 이러한 역경을 거치면서 첫 독일의 차관을 얻은 그러한 상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이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 후세에게 물려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고 세계에 내놓을 만한 복음의 국가요, 세계에 내놓을 만한 보건국가요,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경제 성장으로 우뚝 서는 국가입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 무슨 문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을 좀 덮어두고 우리가 그동안 그 속에서 알곡을 뽑은 중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을 한 내용, 그래가지고 이 세계 정상에 선 내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입도선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 다 아실 겁니다. 입도선매라. 우리가 벼농사를 짓는데
벼가 노릇노릇 익어가기 전에 거의 물로 된 벼가 알곡이 되기 전에 식량이 파닥이 났습니다. 그 식량이 파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식구를 먹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논떼기를 그대로 논떼기대로 팔아 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쥐고 식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과거에 입도선매로 살았습니다. 어떤 일?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알곡이라서 엄청난 식량 증산을 해서 식량 좀 해. 돈도 더 벌 수 있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 너무나 어려우기 때문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령기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곡식이 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리가 익기도 전에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보리사채업체 동네에 있는 분은 자꾸 독촉을 합니다. 내놔라.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그걸 익기도 전에 수확하기 전에 그냥 물채 뽑아서 곡식으로 해서 먹고 팝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불과 얼마 안 된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지긋지긋한 세계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식민지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그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된 나라가 85개국이나 됩니다. 서구 열강국에서 빼앗겼던 나라, 그 다음에 우리 일본인 동아시아 전쟁에서 일본에게 아시아가 전체 뺏겼던 나라, 저 중남미 국가들 서구 열강에 뺏겼던 나라 도합해서 유엔이라는 나라에서 기구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양심으로 돌아가서 85개국을 독립하십시오.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85개국으로 된 그 중에 하나인 그 중에 달러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생산 GNP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계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민족 정말로 맨날 좌이우익으로 나눠서 남노당과 싸움을 벌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앞일이 보이지도 않던 그 시절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둬서 정치꾼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나라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개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엔 미국으로부터 매년 원조를 받는 그러한 겨우 살아오던 그러한 최빈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빈국에서 거꾸로 원조를 해주는 GAC 국가로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GAC 국가는 무엇이냐?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를 해가지고 개발 지원 협의회라고 유엔에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개발도상국들,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중심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는 나라에서 은혜를 주는 나라로 변모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논하다 보면 수없지만 이제 감히 미국에 대해서 선진국에 대해서 네 특허가 올바르지 못하다, 우리 특허가 올바르다 해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특허 전쟁을 벌인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특허 가지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회사에 F라는 회사하고 재판을 하는 데가 아니고 유럽의 수나라, 저 미국 캐나다의 수나라,
그 나라에 있는 그 회사하고들 수십 군데에서 재판을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감히 선진국도 미국하고는, 미국에 있는 큰 회사하고는 특허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미국에 있는 한 법원만 F 승소를 내렸고,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에 있는 나라는 전부 삼성서로 돌렸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한때 한국의 삼성, LG, 현대, 포스코가 우리가 뒤를 바짝 따라온다. 그러고서 경계를 하더니 더 이상 밀리면 안 돼. 더 이상 밀리면 안 돼. 일본이 이렇게 바싹 긴장을 하더니 지금에는 이제는 하루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전자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일본이 못 따라옵니다. 네, 현재 한 일본의 소니사를 포함해서 10개의 일본에 있는 주축인 그러한 흑자를 내는 전자회사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가 낸 한 회사가 낸 흑자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은 신이었어요. 그 아주 전자회사가 뭐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했는데 지금은 일본의 주축이 된 소니 회사를 비롯한 가장 강력한 전자회사 10개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가 낸 소득보다 못하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대단한 겁니다. 예. 1950년대 일본 마쓰지다 전자회사가 사장이 미국에 갔을 때 어느 과학 물리과 다니는 대학생이 쓴 논문에 개인이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고 좋을 것이다. 큰 트랜지스터만 들고 못 다니까. 그거를 논문을 샀어요. 아, 이거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그 논문을 사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겁니다. 조그만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돌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 미군 부대 다니는 카츄사 형이 있었는데 조그만한 그 일본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와서 소리도 무지하게 잘 납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어.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수십 개의 응용된 전자제품을 만드는 결과 일본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부 다 무력해진 세계 시장을 일본이 동무대로 돈을 긁기 시작한 겁니다. 속된 말. 그러한 대한민국을 삼성이 우리나라 일례로 들어본 삼성이라는 나라, 회사가 1980년대서부터 정책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뒤흔드는 사업은 IT 사업이다. IT 사업, 정보 사업이다. 인포메이션 테크니컬 산업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IT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따라붙고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무찔러려면 세계를 무찔러려면 IT 산업을 해야 되겠다. 어느 기업 모든 사람이 그랬답니다. 삼성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일본하고 싸우지 않겠지만 어떻게 감히 일본하고 싸울까요? 올라가질라면 쳐다보지 말아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 독일의 하노버 등지 세계 유명한 전자제품 시장에 그것도 맨 앞에 진열대에 명품 코너에 어느 나라 전자제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삼성, LG
모든 대한민국 제품이 앞에 줄을 섭니다. 그것도 명품으로 비싼 가게에 나갑니다. 그래도 불티가 납니다. 여러분, LG전자는 세계 TV 판매에서 1, 2위를 9년간이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3 국가의 3대 중 한 대가 대한민국 텔레비입니다. 미국의 선진국의 최선진국의 텔레비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가 2대 중에 한 대가 대한민국 텔레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60년대가 생각을 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배워야 된다. 등소평 시대서부터 후진타오 시대서부터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라. 우리나라 일부 옛날 야당 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군부 통치를 오래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꼬고 비아냥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을 세계로 반석으로 올려놓고 세계 지금 시장을 주름잡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환골탈태가지고 저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가슴 깊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현재도 한국을 연구하는 박사급 전문가가 3,000명이나 됩니다. 별도로 대한민국을 배우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대한민국을 배우라, 대한민국을 따라가자. 그리하여 지금 1년에 수백 명씩 우리나라 새마을 연수원에서 지금 세계의 마을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한번 우리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변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뒤집어졌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의 변혁과 경제의 발전도 대한민국을 5번이나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여름에 쫙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저 북유럽의 어느 전원마을 옆을 달리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를 가도 고층 빌딩과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쭉쭉 동서남북 뻗은 고속도로와 인체공학적으로 만드는 인터체인지와 산야에는 조림이 잘 되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다 성공한 우리나라 산림사업이 완전히 성공이 돼서 어디를 가도 여름에 헐벗은 산이 있으니까 훨씬 아름다운 그야말로 에덴동산의 산이 대한민국의 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들판을 보십시오. 농경지가 너무나 잘 돼 있고 하천정비가 잘 돼 있어요. 경운기와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고 그야말로 이 나라 이 농촌 풍경을 볼 때 전 대한민국의 국토를 볼 때 누가 이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하고 누가 이 나라를 6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민 갔던 미국에 이민 갔던 자이타이 타이 반으로다 이민 갔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에 와서 돈 깨나버렸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랍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와보니까 일본 거리인지 대한민국 거리인지 구분을 못해. 오히려 일본 거리보다 더 멋지다. 일본의 집은 성냥각처럼 가볍게 해가지고 쫙 붙어있는데
대한민국 농촌은 띄엄띄엄 집들이 이제 선진국 집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답다. 고속도로도 그냥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불을 뚫고 산과 산이 많은 나라가 그 산을 연결해서 100m가 넘는 다리를 만들어서 그 다리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이 동서로다가 남북으로 고속도로가 지금 완결해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면은 동서 고속전철이 완료가 됩니다. 남북의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전철, 동서 고속전철이 완공이 됩니다. 또한 지하철이 10호선 이상이 돼가지고 선진국에 있는 영국의 지하철, 미국의 지하철, 캐나다의 지하철, 일본의 지하철, 도쿄에 있는 일본의 지하철보다 호환성도 좋고 열차도 깨끗하고 정숙하고 또한 빠르고 선진국들이 와서 혀를 내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박수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유일하게 성공한 코리아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우리 말하면 유일하게 성공한 예루살렘 국가.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나라 개화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그것도 복음이 안 된 북쪽은 그냥 놓고 교과서로 보고 교훈으로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나날이 발전가게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주님의 국가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기 극복을 하는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손을 잡고 위기 극복을 끝냅니다. 우리는 IMF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국제통화기구, 모든 나라에 가서 있는 돈을 줄 수도 있고 걷어들일 수도 있고 이자를 부여할 수도 있고 하는 통화기구입니다. 그 통화기구, 우리는 법정과제를 받은 겁니다. 각서까지 썼습니다. 대통령이 25%의 과중한 이자를 부여했습니다. 과연 세계 역사상 IMF에 들어갔던 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졸업을 하고 한 회생된 나라가 있나 보십시오. 전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을 뭉쳤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금가락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면 애국적으로 한 푼 두 푼을 내면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정정당당의 애환보유고가 몇 천억이 넘는 하나도 없었던 애환보유고,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모든 세계의 경제 돈을 거래하는 기준돈이 달러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 돈은 인정을 안 해요. 국제거래에 있어서 달러를 못 결제해요. 그래도 달러가 없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한 이 나라를 이제는 세계 7번째에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36년간을 점령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뭐냐? 대한민국이란 조선이란 나라는 모래알이다. 아무리 조선이란 나라를 해도 그게 발전이 없어. 국민들은 다 흩어져 있다. 그렇게 정책을 펴고 간 겁니다. 그런데
제1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첫 번에 하실 말씀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뭉치는 민족입니다. 흩어지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IMF를 보십시오. 분명히 뭉쳤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7년 충남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선진국들도 보고선 혀를 내돌리면서 10년 이하에서는 이 바다를 살릴 수가 없다. 대한민국 서해 바다는 끝났다. 이렇게 하고 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돼서 내 차를 타고 아니면 대절을 해서 버스를 타고 직장별로 개인별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 가라고 강요한 거 아닙니다. 너도 나도 손을 걷어붙이고 기름띠를 닦아내고 기름 덩어리를 전부 그릇에 담아서 버리고 했습니다. 이것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100만 명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오염된 바다를 전문가들이 와서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불과 1, 2년 내에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민족, 뭉치는 민족, 희망이 있는 민족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무역 1조 달러, 뉴집 아이의 이름이 아닙니다. 옛날에 64년도쯤에 오징어, 무연탄, 누나, 형수, 동생, 엄마 머리를 생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이런 걸 가지고 수출을 해서 총통원령이 되었어. 1964년 12월 30일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고마워서 그날은 수출의 날로, 그 다음에는 무역의 날을 정한 겁니다. 1억 달러 달성이라고 해도 신통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경공업 제품을 또 만들고 해서 2차 수출 목표가 뭐냐? 신발하고 옷가지하고 합판 등 경공업 제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1971년도에 10억 불을 수출을 합니다. 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진국들이 볼 때는 비아냥거리예요. 어떻게 신발 옷까지 합판 가지고 너희들이 승부를 걸 거냐? 게임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다시 목표를 정합니다. 독일에서 배운 에르하르트 총리에게 배운 과외 수업이 있습니다.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히틀러가 12,000km를 계획했지만 2차 대전이 중도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3,500km뿐이 되질 않았어요. 그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에다 기스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도 이러한 고속도로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경수 여사도 같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갔던 모든 수행원들 같이 전부 옵니다. 이러한 결과가 독일의 과외 수업을 받았던 박정희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이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요. 과목이 새마을 정신운동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서 국민정신이 함양되어 있을 때는 대한민국은 현재 그러한 정신이 없다. 그래야 플러스 알파를 만들자. 영차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자. 과거의 5천년 역사의 썩어빠진 정신 다 뜯어 고치고 이제 새로운 형태로 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과업을 결정할 수가 없고 수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장을 제치고 새마을로 지도자를 하나씩 젊은 지도자를 만들어서 아침 6시면 군대하고 똑같이 수원 새마을 연수원에서 행진을 하며 체조를 하고 찬사라보세 대한민국 찬사라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새마을운동 찬사는
토가니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독일에서 배운 브라스알파에다가 새마을 정신을 넣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만 떠드는 민주하는 사람들 이런 거 계획할 수 합니까? 못해요.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합니까? 경부 거석도로 군무독재.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전용기가 없어서 독일을 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초청을 했어요. 독일도 그 당시에 3D가 들어왔습니다. 1000m가 넘는 광부들이 독일 국민들은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이거 힘들고 못해. 그 다음에 간호원도 신청 땅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야. 전부 없는 거야. 큰일 났다. 터키와 파키스탄과 아랍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하면 3개월간 다 도망가봐요. 나 못하겠다. 거기에 대한민국 간호사들, 대한민국 광부들 갑니다. 광부의 경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거기서 세계 최초로 5000년 역사의 착원을 받는, 외국의 돈을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한테 처음에 요청을 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식민지로 돼 있던 나라가 되니까 군부 지도자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여왕을 다 쫓아내고 대통령이 돼. 야, 이거 뭐 코리아 놈도 그런 놈이 하나 생겼네. 이거 공산주의냐 아닌지 하나 확인해봐. 아직도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no, 나 안 맞네. 노스웨스트 항공사에다가 20일간 빌리는 대통령 전용기를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항공기마저도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대한민국은 고아가 된 나라였어요. 어디 가서 돈을 빌립니까? 일본한테 손을 대니까 일본은 뭐냐? 너희들하고 수교가 안 돼 있어. 수교가 안 된 나라고 어떻게 돈 벌을 해? 큰일 났습니다. 김일성의 농에서 또 내려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제개발은 해리했고 4대강 모든 국토 산업을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아무것도 돈이 없는데 국민 전체가 다 실업자예요. 대한민국.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 대한민국과 같이 똑같이 반도가 갈라진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 그 나라라는 우리나라를 인정할 거 아니냐. 가서 사정해보자 해서 독일을 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기억이 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얼마나 청와대 수석회에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독일에 초청을 가서 가야 되는데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하나도 몰라. 독일 주 대사관도 독일어를 몰라. 대한민국 독일어를 아는 사람을 찾아봐라. 김종필 중앙정부장한테 연락을 하고 전국 경찰서로 연락을 했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려면 할이 없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들 뭐 어쩌고 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온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배경문이라는 20대 청년에게 쫓아가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나가가지고 자네 나 좀 살려줘. 자네가 특사로 나가야 되겠네. 그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전번에 한번 말씀한 걸 재탕합니다만 독일에 누구가 손을 이어야지. 장관 차관을 만나려면 누구를 알아야지. 그냥 안 만나줍니다. 누굴 만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경훈이라는 그 교수가 동문수학한 동창이 있어요. 그 동창한테 찾아갔어. 또는 자기 스승이 있어요. 교수가.
워낙 머리 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스승은 아주 인정을 했습니다. 스승한테 찾아가서 저는 이렇게 인물을 띄고 왔습니다. 교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코리아를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고 거기서 버팁니다.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코리아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차관을 줄라니 무슨 보증이 있어? 뭐 그 나라 산업시설이 있어? 뭐가 보증이 있어야지. 하나 보증이 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체면만 깎게 생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보게 힘들겠네.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모님을 가서 붙들어야 되겠다. 아무렇게도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다. 전화를 해도 이 교수는 받지도 않아요. 어디 기댈 때는 한 군데도 없어. 사모님이 오기를 기다 그 집 밤새도록 그 집 정문 앞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안 나와요. 3일째 승용차가 들어오는데 사모님이 들어와.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사모님 살려주세요. 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차관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가 이렇게 손을 잡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보, 한번 해보자 당신. 응? 이렇게 해서 그 서독의 노동부 차관을 만나게 됩니다. 노동부 차관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니 코리아에 무슨 보증이 있냐? 뭘 가지고 갚을 거냐? 대답을 못합니다. 노동부 과장으로 있어요. 자기 동창이. 그래서 노동부 과장을 막 삶아가지고 이 나라는 그래도 신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1억 5천만 마르크라는 차관을 일단은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증이 없어서 주질 못하겠다. 보증.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부 과장 동창이 하는 얘기가 너 잠깐 나 좀 만나자. 너 때문에 이거 골치다. 독일에서. 너 나라 실업자가 있냐? 맨 실업자다. 그러면 너 나라 말이야. 한 몇천 명, 5천 명 내지 10,000명 보낼 수 있냐? 뭐 하는데? 하나는 광부고 하나는 간호원이다. 너희 나라 임금하고 내 비교를 해보니까 8배가 차이가 난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 기업의 공급보다는 8배가 많아요. 기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 당시 전부 펄펄 노는 판인데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더 보낼 수 있다. 대사관을 통해서 청와대로 보냅니다. 청와대에서 탁자를 치면서 고대하던 수석비서관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래 빨리 광고를 해. 광고 모집, 간호원 모집. 그 당시에 대학 졸업생들만 16대 1이었답니다. 16대 1. 가짜 광고 뭐 경험 있는 사람 모집하라고 했더니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험 있는 것처럼 유령 광고 광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합격하려고 거기 가려고.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켜보니까 세상에 3개월이면 도망가던 터키나 다른 나라 다르게 대한민국은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그 1000m 지하에서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 투객은 뭐 수당 더 준다고 합니까? 그것까지 하는 그런 민족이다. 1년이 지나도 끄떡이 없어요. 독일의 산업은 더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국회의원들이 한 얘기가 야, 이 나라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야? 온 언론의 기자들이 다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동방에 있는 코리아 이 나라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살리자. 언론에서 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성실한 국민이라면 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정상회담 요청이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청을 받은 정상회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가 없는 거야. 정상회담 초청을 받았는데 갈 비행기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비행기가 없으니 이제 그 정상회담 날짜는 다가와요.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매일같이 난상 토론해보지만 어이구 없는 비행기를 어서 가. 미국에서 빌린 것도 너 하고 잘라버렸어. 뭘 이거 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묘안을 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배경훈 교수를 불러서 당신이 또 십자가를 지게. 이번에는 더 한번 확대를 해서 좀 계획을 짜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일을 좀 알고 독일에 가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 뭐 했던 사람을 누구나 했더니 최두선 총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수학을 했답니다. 그분이 인맥관계를 잘했답니다. 그분과 연결을 해서 정래혁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독일을 출발합니다. 명목은 정상회담 하니까 비행기 빌리러 간 게 아니고 정상회담 하니까 그래야 거기 정상회담을 초청할 거야. 야, 독일에 갔어. 달아난 건 다 타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비행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여기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인정한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대주세요. 그러니까 독일에 그 사람들 장차관들이 있다가 갑자기 멍한 상태에서 한국 대표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대달라. 정상회담 초청을 했는데 비행기를 대달라. 우린 그걸 답변을 못합니다. 3일만 기다려.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3일날 다 지나가는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가 결정이 됐다. 박수! 그런데 그 비행기는 전용기가 아닙니다. 여객기예요. 그 여객기가 홍콩까지 마지막으로 오는 비행기야. 독일에서. 저 터키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아부다비를 거쳐서 인도 캘커타를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홍콩으로 오는 비행기인데 그것을 타고 오라 해요. 올라보고 만들어라. 그것을 김포공항까지 연결을 시켜주겠다. 더 연장을 해서. 그날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라도 가야지. 그거라도 타고 가야지. 그 대신 앞에 VIP석을 해줬습니다. 뒤에 또 수행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했습니다. 이래서 가가지고 광부 얼굴들을 보니 여기서는 대학 졸업생 뽀쩍뽀쩍한 아들인데 거기 가보니까 완전히 새카만 흑인보다도 눈만 바짝바짝 빛나다. 자기들이 만드는 밴드라고 하면서 후국의 대통령이 오니까 밴드를 연습을 했는데 그것도 밤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눈물 바가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3마디 하다 말고 울음소리가 났어요. 그리하여 그 광부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요. 대한민국 조국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삽시다. 이제 이것도 얼마 안 가면 삽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르하르트 총리가 옆에서 봤습니다.
대통령도 이 탄광의 광부들도 얼싸안고 끌어안고 무는 처음 모습을 봅니다. 이 나라는 정말 성실한 나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가 고문단까지 파견해서 경제 개발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세계에 지금 1등이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의 과연성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야당 정치인들 어깨너머로 배운 자유당 시절에 배운 정치 가지고 어떻게 민주라는 걸 알아가지고 민주 하면서 외치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이런 걸 홍보책대로 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데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억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총장님 강연이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저희가 늘 빡빡합니다. 저희 강연이 예배 1시간 또 강연 1시간 이러다 보니까 늘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다음 순